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우리 일상 곳곳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는 가운데 정전과 순환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폭염 현장을 다녀온 표정우 기자와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더워도 너무 덥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폭염 속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위 때문에 사고를 낸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창 더웠던 어제 낮 12시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 한가운데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구급차에서 내린 소방대원들이 운전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택배를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독 사고를 내면서 소방에 출동한 건데요. 당시 남성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의식이 떨어지는 등 열탈진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폭염 속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점과 남성의 상태를 볼 때 온열 질환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쉬면 괜찮다며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계속 설득한 끝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노동자들 건강이 참 걱정되는 상황인데, 근데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인천 종합어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장 아래에서 긴 통로를 두고 수백 개의 수산물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제 이게 강한 햇볕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만 달궈진 공기가 안에 머물면서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여기에 수산물과 수조가 있다 보니 습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저희 취재진이 시장 안과 밖의 기온과 습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시장 안의 기온은 바깥보다 1, 2도가량 조금 낮았는데 습도는 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저희가 현장 중계를 위해 가만히 서서 대기하는 사이에서도 얼굴과 등에 땀이 계속 흐를 정도였습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산시장이니까 좀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텐데 지금 현실은 달랐습니다. 근데 이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힘드실 것 같네요. 네, 사실 저희 취재는 어제 하루 있었지만 이분들은 계속 종일 있어야 되는 건데요. 상인들은 사우나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생선 손질을 위해서 장화와 고무장갑, 방수 앞치마까지 착용하고 일을 하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복장이라서 땀이 마를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에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마음껏 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진짜 찜통이에요, 찜통. 사우나라고 보시면 돼요, 사우나.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님들 발길이 끊겨서 매출은 줄었는데 수산물은 신선하게 유지해야 하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한 상인은 요즘 얼음이 금세 녹다 보니 사용량이 가을이나 겨울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또 화로 수조에 냉각기를 계속 돌리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일 마치고 퇴근 후라도 좀 편히 쉬셔야 될 텐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에게 퇴근하면 좀 낫느냐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집에 가도 마찬가지라고 답이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온종일 더위에 견딘 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지친 몸을 제대로 회복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젯밤도 저희 취재진이 돌아본 서울 도심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명동의 기온은 31도, 체감 온도는 33도에 달했는데요. 낮 동안 어질러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역시 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덥죠. 올해 유난히 더 더워요. 차 안에 에어컨이 나오니까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네. 뭐 뜨거운 태양이 있는 한낮은 물론이고 해가 진 밤에도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전국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그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까지 집계된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025명이고 이 가운데 16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환자 108명이 추가되는 등 하루 신규 환자가 100명이 넘는 날도 있습니다. 세부 통계를 보면 피해가 어디에 집중되는지 뚜렷한데요. 온열 질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30%를 넘었고 환자의 78.8%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야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김포에선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소방은 출동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점을 바탕으로 밭일을 나갔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외 작업이 아니어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그제 인천에선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밤낮으로 덥다 보니까 냉방기기에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이런 상황에서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계속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 일부 아파트는 전력 성비가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서는 어제 저녁 3,6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승강기 3곳에서는 고립신고가 들어왔고요. 주민 2명이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또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도 어제 아파트 5개 동 60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에어컨과 승강기를 쓸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이 주민센터나 임시 숙소로 이동했고요. 일부는 차량 에어컨을 켜고 밤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의정부와 고양 일산에서는 차량이 변압기와 전봇대를 각각 들이받아 정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바다나 계곡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도 또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전국에서 발생한 순환 사고로 총 9분이 숨지셨습니다. 지난 2일 충남 태안 방포 해변에서는 스노클링을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고요. 제주 서귀포 보복동 인근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강원 강릉에서도 있었는데요. 물놀이를 하던 6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만 물놀이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수원에서 맞습니다. 네, 수원의 한 호수에서는 술을 마신 남성이 새벽에 구명투구를 들고 물에 나갔다가 구조되기도 했고요. 네. 서울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서는 수영하던 30대 남성이 수중보 주변에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결국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예. 더위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안전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